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문재인이 무슨 뭐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 비슷하게 해서 띄운다는 행사, 야심찬 행사를 준비해오고 3.1운동 100주는 오히려 반쯤 김을 빼버렸던 그런 이상야릇한 연출 혹은 세뇌를 아깝게도 하지 못하고 트럼프의 호출을 받아서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가서 뭐 제대로 하룻밤도 제대로 못 자고 뭐 오가는 시간 해서 2박 3일인 가니까 결국은 말리 날아가서 트럼프 한번 딸랑 만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처량한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은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말하자면 다짜고짜 요새 진행되는 거 보면 다짜고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는 무슨 김정은 참수 작전이니 또 북한에 대해서 정밀 타격이니 예. 북폭이니 네네. 이런 얘기가 이미 의미가 없어졌어요. 또 레짐 체인지 같은 애매모호한 얘기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김정은을 최용해로 바꿔도 레짐 체인지거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미국이 이거 전면 접수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 방향을 향해서 북한을 완전히 개조하겠다. 예. 그런 이제 그 마각이라 그럴까 그런 내심이라 그럴까 일본 말로 혼내가 이제 드러나는 국면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국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요번에 코리 가드너도 이상한 얘기 했었죠. 영구적 불능화. 그러니까 단순한 완전한 비핵화를 넘어서는 네네. 영구적 불능화라고 하는 어떻 보기에는 뭐 무기 문제, WMD나 핵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문제로 보이는데 이 영구적 불능화는 사실은 체제의 완전한 변화, 개조죠. 뭐 이런 부분이고 영구적 불능화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이 접수를 해야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 방향으로 완전히 물꼬를 100% 그냥 열어버려야죠. 그렇죠. 자유조선을 만들어야죠. 자유조선을 만들어야죠. 그런 상황이죠. 코리 가드너가 상원에 뭐더라 그 사람이? 미국 상원의원인데. 동아태 소위 위원장을 아마 그러니까 외교위원회 소속 외교위원회 소속 동아태 소위 위원장이죠. 그러니까 네. 살벌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짝으로 또 시틀러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우리 한국말 잘하고 중국말도 아주 능통하고 그다음에 동아시아의 정보와 군사 문제를 오랫동안 다뤘던 아주 탑 클래스 정보통이 외교관 자리에 앉았어요. 그렇죠. 그 자리가 원래 외교관이 가는 자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동아태 담당 차관보 자리가 예. 국무부 거기에 데이비드 슈틀러이라고 엊그저께 3월 말에 상원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판이 다 짜인 거거든요. 그 사람 공군 준장 출신이고.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나 문재인 대통령 혹은 시진핑은 기가 찰 거예요. 우리 한국의 제도권들은 잘 모르는데 그 사람 가랑비에 빚는다고 그렇지. 모든 포스터나 이 인적 예. 구성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라미로 여기 넣고 뭐 우리 해리에스 넣고 에이브람스 들어오고 그다음에 유엔사의 부사령관을 캐나다 출신으로 넣고 그다음에 상원에 네네. 동아태 군사위원 딱 내정되자마자 영구적 불능화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동아태 위원회 그냥 네. 군사위원회가 아니라 네. 위원회 그 동아태 외교위 그렇죠. 외교위죠. 동아태 위원회 위원장이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가장 근본적인 변화에 그렇죠. 화두를 던지고 뭐 예. 그런 식으로 되니까 사실은 아마 밤잠이 안 올 겁니다. 아니면은 하도 이 현란해가지고 충분히 머리가 나쁘면 잠 잘 자요. 그렇죠. 예, 충분히 머리가 나쁘고 마음이 굳어 있으면 잠 잘 자요. 문제는 그 참모들 중에서 촉발한 애들은 그걸 인지할 수 있어도 말을 못하는 또 상황이에요. 그렇게 될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근데 위원장 동지 이거는 목숨을 내놔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시죠. 미국의 지금 책략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러니까 A 케이스는 이렇게 하고 B 케이스는 이렇게 하고 C 케이스는 이렇게 합시다. 라고 상황을 직시하면서 정의해서 결정자한테
보고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하면 하면 목이 날아가죠. 목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죽어. 교통사고로 죽어요. 심장마비로 죽든지. 이제 걔들 꼭 사람 죽이고 나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심장마비. 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우리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예.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도 없을 뿐더러 그냥 원래벌레 그냥 저기 미국 가서 이런 말 하고 저기 그러니까 평양 가서 이런 말 듣고 미국 가서 저런 말 하고 한국에 와서 또 다른 말 하고 정의용 외교안보 수석이 그랬잖아요. 서훈이나. 서훈이나. 예. 뭐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정상적인 리더십 같은 정상적인 대통령 같으면은 그 용도 평의를 해야죠. 그게 아니라 설사. 아니, 문재인을 포함해서 네. 그 진영이 어떤 상태냐. 딱 이거야.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동그랗게 서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상대방 머리에 뽕을 놔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망상의 공유 네트워크여 갖고 네트워크죠. 예. 그거에서 벗어나는 순간 배반자로 찍히는 거예요. 북한도 그런 거 아니야. 북한도 어떤 놈이 와서 입 바른 소리 하면 그렇죠. 저거 미제 간첩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참 이 통치를 담당하는 통치청의 우리가 뭐 좀 구태연한 말로 검부라 그러죠. 거기는 네. 이 커뮤니케이션이 사태를 직면하고 직시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의견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모래성됩니다. 어느 순간에. 뭐 지금 우리 사회 곳곳이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예. 야당도 심지어는 그런데 야당도 그렇죠. 뭐. 예. 조중동도 그러고. 그렇고. 예.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우리가 진짜 무슨 뭐 상전벽해라고 그러니까 뽕밭이 바다가 된다고 네. 한 지금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는 미중 전쟁이 개시된 작년 6월 이후인데 예. 트럼프 등장 후에 지금 한 2년 됐잖아요. 집권한 지. 예. 한 2년 정도의 어떤 수순을 통해서 이 상황, 그러니까 중국은 꼼지락달싹 우리 못하고 복귀 한번 해봐야 돼요. 예. 꼼지락달싹 못하고 북한을 완전히 이제 미국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됐나? 그 수단이 그 전략적 수순이라 그럴까 수단이 뭐였나? 이걸 네. 한번 복귀를 한번 해보시죠. 사실은 우리는 그때 사인이 나올 때마다 그래도 굉장히 정확하게 미국의 수순에 대해서 그 포석의 의미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때 우리 양심을 안 속이고 바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누구야, 근데? 우리 저 박재필하고 저하고. 아니 그건 저기 우리 저기 뭐 조 교수님이 그랬지. 나는 항상 양심 속이고 거짓말 선동만 했어. 그래 아니. 그러니까 우남이 승만이 참 슬픈 아니, 말을 근데 했거든. 예. 내 평생을 되돌이켜 보니까 나는 선동만 하고 살았다. 아니 그런 위인도 평생을 되돌이켜 보면 선동만 하고 살았는데 하다 못해 저 같은 잡놈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선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 나가거나 아니면은 예. 남들은 다 잠들고 있는데 예. 뭔가 포착이 되는 걸 있어서 있는 걸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나갈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건 좋게 봐주신 거고. 그건 좋은 저 성격이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소 뒷걸음에 쥐잡은 거예요. 그래요? 제가 어떻게든 문재인이 너무 까야겠는데. 겸손하십니다. 어떻게든 문재인을 까야겠는데 깔 게 없어서 막 스토리를 지어서 떠들다 보니까 대충 맞춘 건지 뭘 그게. 첫 번째가 사실은 그때 우리 박시프께서도 막 계속 그 소위 말하는 참수작전, 군사적 예방 타격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알고 보니까 아니 잠깐만 저는요 프레시전 서지컬 스트라이크란 말을 그러니까 저기 정밀 외과 타격이란 말을 아니죠. 안 하기 시작한 게 재작년 말쯤부터. 재작년 말쯤이고. 예, 그럼 전면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군사력 집중 보니까 네. 이건 정밀 외과 타격하려는 게 아니야. 맞아요.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재작년까지 한 1년여 이상 동안 미국은 상상을 불허하는 군사력 집중을 이 지역에 했습니다. 2017년 초부터 그래요. 초부터. 그래서 자기 집권하자마자. 왜냐하면은 평양에서 하루가 멀지 않고 핵실험 해대고, 예. 미사일 쏘고, 예. 그다음 뭐 또 WMD 그 탄저균, 예. 또 뭐 청와대에서 탄저균 샀잖아요. 예. WMD까지 해가지고 곧 어떤 이 시위를 넘어서 도발을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대응하는 방식으로 해서 막 예. 대응을 했는데 그 대응의 수준과 수위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집중된 방식, 첨단화된 방식. 그 다음에 그 군사적 시위 자체와 연습 자체가 단순히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동아시아 주요 국가에 대해서, 특히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까지 일부 포함해서 군사적 제압을 군사적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계속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지역에 항모가 세 대가 뜨는 게 두 그냥 번. 상식이 두 번이나 그랬고 상식이 됐고 항모 두 분. 그다음에 항모가 서해를 진입했잖아. 그 서해 진입하고. 그 생각도 못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항모가 서해를 진입한다는 얘기는 네. 중국 너희 유사시에 까불면 너희 죽어. 그 소리거든요. 그런 너희 그 동부 해안선 다 작살낼 거야 이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디에 그 오하이오 클래스 미국 핵잠 그게 토마호크를 154발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핵잠이 네 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척인 미주리 홍가가 부산항에서 떠올랐잖아요. 한번.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근처에 아마 네 척 다 들어와 있을 거다. 그렇죠. 그럼 토마호크 616발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냥 아작내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거는. 그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저 제도권 우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힘에 의한 평화 맞죠? 미국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힘을 바탕으로 한 제압 능력으로 상대방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더 정교하다. 더 정교하고 지금은 아마 컨텐전시별로 그러니까 상황별로 정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며칠 전에 완전히 한국군은 제껴놓고 해병대도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훈련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며칠 전에 해병대 들어왔어요. 우리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해병대는 그것도 또 해병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지만은 미 해병대하고 훨씬 더 가깝다. 그렇지. 원래 같이 움직였죠. 같이 움직이고 예. 그리고 미국 아니 이번에 미국 해병대 들어온 건 자기들만 했어요. 자기들만 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못하게 하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뭐 내가 보기에 미국이 보면 한미 연합 훈련을 해봐야 정보가 세니까 정보가 북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지금 이제 미국 동맹 혹은 미국이 군사 주둔을 하고 있는 많은 동맹국들이나 우방국들 중에서 상륙 훈련이나 해병대 훈련을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의 포항 이사단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처음에 왜 우리 저기 그 6.25 때 첫 그 장전호 첫 그 저기 그 상륙 훈련 하나 그러다가 실패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포항에서 영덕 가는 데가 있는데 그쪽은 정말 천혜에 돈으로도 주고도 살 수 없는 좋은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 해병대가 그쪽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잘 써요. 그래서 이번에 했던 거는 뭐 참수 작전에 대한 아주 정밀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좋은 거기에 적절한 무기 그 특히 헬리콥터하고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했죠. 우리 저 신인군 씨가 잘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미국이 이거를 메이크하는 방식을 보면 2017년부터 지금 점점 더 동아시아에 무기를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그걸 유지하고 있다. 그걸 계속 훈련하고. 놀라운 거는 그게 첫 번째 수단. 그러니까 그 17년 연말까지 시작된 그 훈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5월 10일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 공중파나 혹은 종편에서 하루에 거의 매일매일 이 상황을 보도를 하고 예상을 하고 효과를 검증을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취임하고 난 뒤부터는 보도도 안 하죠. 보도도 안 합니다. 보도를 안 하죠. 보도도 안 하고 아주 특별한 거 있으면 잠깐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보도해 주는 사람이 이제 신인균 씨 유튜버, 그 다음에 김필재 씨 유튜버 이런 분들이 이제 보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공식적으로 국민들한테 사실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쉬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군 저 주일 미군이든 미국 그 군사 지휘부도 공개적으로 이걸 안 밝혀요. 그리고 대신에 영어로 말하면 low profile. 그러니까 뭐냐면은 떠버리지 않고 그냥 실속 챙겨가면서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 그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중국이나 저기 뭐야 저 북한한테는 야 군사훈련 하지 마라 뭐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있어요. 뭐 우리 그냥 뭐 통상적으로 하는 건데 그런 건데 이제 그렇게 로 프로파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쪽으로는 그 정보들이 조금씩 새 나가요. 왜 일본에서 많이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정보 담당이나 혹은 군사 담당이나 아주 일급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미국의 군사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동아시아의 그러니까 한반도와 중국의 어떤 임플리케이션, 함의를 가진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굉장히 치밀하게 적기도 하고. 예, 이제 예. 우리 저 김필재 TV가 네네. 아예 원문을 그냥 저기 번역을 해가지고 쭉쭉 예. 보면 그걸 읽어보면은 아 일본에서 지금 주일미군이든 혹은 예. 연합사든 예. 연합전력이 움직이는 요소들의 그 내용과 수준을 다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저 한국에는 굉장히 전문화된 이 문제를 무기 체계와 훈련과 그것이 가진 예, 예. 국제정치적 의미를 잘 아는 신인균 저기 TV가 네네. 그걸 요소요소에 중요한 것들 빼서 하고 뭐 그 정도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소스가 일본 쪽에서 흘러나와요. 그렇죠. 일본 쪽에서 흘러나오는데 제가 그때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처음 주목을 했을 것 같은데 B-61 12, 12. 그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전술 핵. 예, 예, 예. 그거 300톤으로만 그 TNT 300톤으로만 폭발력을 세팅해도 땅속에서 지진과 같은 지중파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파괴력은 거의 20배쯤 돼서 저기 그 히로시마의 3분의 1 정도 파괴력 나오거든요. 그렇죠. 파괴력은 그러면서 방사선 방사능 낙지는 그 적고. 히로시마의 뭐 10분의 1, 뭐 2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근데 그 정도 터지면은 평양에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다 평양은 매몰 작살나 버리는 거라고요. 매몰되는 거죠. 평양의 그 특권층 사는 지역이나 금수산경전 근처 그러니까 평양의 관과 예. 관가 예, 예, 예. 그다음에 특권층이 사는데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빵카 이건 뭐 작살 빵카, 한 순간에 작살나는 거예요. 이 정도 터지면은. 그러니까 이게 첫 근데 이게 그것도 네. 그것도 누가 먼저 보도를 해준 거냐면 니혼 게이자의 보도예요. 니혼 게이자. 일본에. 제가 니혼 게이자의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했거든 그때도. 예, 예. 니혼 게이자의 특종이었다고. 그게 한반도 유사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복합적으로 나중에 접수 제압 체제 전환의 또 초반전 가이드에서 왜 지금 5개의 그 여단 말하자면 예. 문제되면은 바로 저기 질서 유지 플러스 말하자면 평정부대. 평정 네. 질서 유지 평정 그다음에 체제 전환의 초기 단계까지를 다 가이드를 하는 그런 5개 여단이 지금 아마 체크를 해보면 아마 2개는 완전히 저기 이제 완성이 됐고 그게 나머지 3개 그다음에 그 WMD 전체를 갖다가 불능화시키고 밖으로 빼나가는 임무까지를 다 지금 저기 미국에 설치를 하고 있죠. 예. 그거 아마 다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때 벌써 몇 달 전에 몇 달 전 이야기. 몇 달 전에 한 개 완성됐다 그랬는데 보통 이런 게 부대 하나 완성이 되면 그게 특수부대 특수요원들로 네. 그러니까 사관급 하사관급 이상 하사관급이죠. 특수요원들로 한 700명 되는 게 한 여단인데 그렇게 뭐 대충 한 300개 됐잖아요. 우리가 팀이. 그 아니야 60개 정도 될 거야 한 팀이 60개 80개인데 그러니까 5개니까. 5개니까 300개죠. 5개 그 여단이니까. 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 한 700명짜리가 한 여단인데 그렇죠. 예. 이 여단이 그러니까 우리 공수여단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공수여단이 전문가들로 한 12명. 10명, 12명, 11명 이럴 네, 텐데 한 중대가 그럴 텐데 어쨌거나 비슷해요. 근데 그거가 저기 뭐 스테빌라이제이션 어시스턴스 저기 뭐야 그 브리게이드인가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평정화 지원부대. 지원부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수무기 빼내고 북에 이제 접수해가지고 평정화 작업할 때 앞에서 이끄는 전문가들 팀이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군사 그런 훈련에 대해서 뭐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양에 부담을 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중국과 평양에 대해서 엄청난 군사적인 압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우리가 이제 보통 트럼프가 가장 많이
트럼프의 협상의 전술이든 트럼프의 비즈니스든 정치든 간에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책 두 가지 책이 하나는 손자병법이고 하나는 마키아벨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손자병법을 충분히 아주 잘 숙련된 병법가다라고 하는 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안을 할 때 싸움하는 듯 하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버리면은 저기 함부로 저기 이미 알아서 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막 그 뭐 차세대 5세대 저기 전투기전 복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뭐 북한에 지금 전면적인 접수를 할 건가 그러니까 모든 또 관심이 거기에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완벽한 방법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을 말로 하는 외교로 한 게 아니라 군사적인 준비를 다 집중화를 다 만들어 놓고 유비무한 상태를 딱 만들어 만든 놓고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 지금 그게 유지되고 있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되니까 들어간 게 사실은 대북 경제 제재는 이제 그걸 대북 경제 정책을 맥시마이즈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대북 경제 중국에 제재? 대한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수단을 대북 경제 대북 경제제로부터 먼저 좀 우리가 짚어봐야 돼. 예. 트럼프 행정부 이전과 트럼프 때가 좀 달라요. 달라요. 예. 트럼프 때에 들어서면서 물론 이거는 북한이 스스로 자초한 건데 예. 계속해서 ICBM 까고 이제 핵을 까고 이게 오바마 말년 트럼프 초년에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유엔 결의가 붙으면서 계속 얻으시면 됐죠. 예, 계속 추가되면서 미국이 한 짓이 뭐냐면 그 국제 사회를 전체를 동원시켜 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북에 일단 공식 무역을 확 깎아버리니까 지금 그렇죠. 수출이 뭐 예년 수출의 10몇 프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식 무역을 확 깎아버리고 수입도 완전히 다 많이 그 양을 줄여버리고 잃어버리니까 북의 배급 경제 부분. 네. 그러니까 인민은 야생 동물이고 배급 경제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특권 혹은 일부 기간 산업. 기간 산업 이게 마비돼 버렸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저거가 컸죠. 저기 뭐야 그 노예 노동 수출. 그러니까 그것도 올해로 끝이 납니다. 예. 그거 완전 작살. 그게 이제 끝내는 방법이 왜 시간이 걸리냐면 기존에 비자 나가 있는 것까지만 허용하고 허용을 하니까 신규 비자 안 주고. 예, 비자가 만료돼 갈수록 계속 철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노예노동 수출 끝났고 올해 뭐 끝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걸 조금 더 아마 조아매야 될 건데 북한은 러시아 노예노동이나 뭐 이런 거 돼가지고 지금 이제 사방 천지가 다 막히니까 지금 러시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하고 있죠. 네, 그거 이제 좀 이따. 좀 이따 이야기. 근데